1988년 국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처음 도입돼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닌 우리나라의 중요한 연금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2,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규모도 어마무시하게 커져 전 세계 연기금 중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자산을 다루는 슈퍼기금이 됐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요즘 참 말이 많습니다.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늙어갈 세대를 부양해줄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을 연금의 기금을 지탱해줄 세대가 없으니 기금이 서서히 바닥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5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보면 실제 기금의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방법과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해 수익을 얻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보험료를 통해 마련한 수익보다 더 많죠. 즉, 국민연금 자산 중 절반 이상이 기금을 잘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란 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민연금의 방향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기금 운용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마저 불안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정말로 위태롭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의 탈화석 연료 정책이 전 세계 투자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투자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산업과 서서히 작별하려 하고 있죠.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석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은 그야말로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석탄 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초리는 따가워지고, 석탄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시작도 전에 규제에 막혀 좌초돼버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죠.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진 겁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2009년 유엔이 발표한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하며 환경과 기후를 고려하는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2021년 5월 석탄 채굴과 석탄 화력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거라는 내용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은 석탄과 관련된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거죠. 하지만 독일 비영리 단체 우르게발트가 중심으로 매년 발간하는 탈석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은 게 아니라 늘었다고?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동안 총 114억 2,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6,6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석탄 기업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동안 석탄 기업에 총 128억 9,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5,5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액수를 거의 2조 원 가까이 늘린 것이죠. 오이야, 그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앞에서는 환경 보호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오만 데서 환경 파괴하고 다니는 그린워싱이라는 건가? 아직 국민연금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5월에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거라고 결정한 뒤에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그 정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자 제한 정책을 펼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중요한 돈이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원칙을 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과 비슷한 해외 연기금들의 석탄 산업 투자 정책은 어떨까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노르웨이 연기금은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산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아예 국가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르웨이 연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 매출 100억 중 30억 이상을 석탄 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 회사는 노르웨이 연기금의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죠. 노르웨이 연기금은 실제로 2016년 이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전력 주식 300만 주를 팔았고 2017년에는 투자 금지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네덜란드 연기금도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산업에서 얻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한국전력 주식 약 800억 원 가량을 팔아버린 이유도 바로 이런 정책 때문이죠. 이렇게 해외 거대 연기금들은 이미 예전부터 탈석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를 작년 11월에 막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석탄 산업의 범위와 투자 배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투자 배제를 실제 해나갈 계획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이 연구의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밖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 외부 개입 없이 입맛대로 정책을 세우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석탄 투자 배제 정책에 대한 최종 보고는 외부로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연금은 여기서 제시된 여러 옵션들을 조합해 최종 정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만일 국민연금이 이 투자 배제 옵션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조합해 하나마나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탄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정할 때 석탄 채굴만 투자 배제 대상으로 볼 거고, 석탄 종류 범위를 정할 때 전기 생산용 석탄만 투자 배제 대상으로 볼 거고, 석탄 산업에서 얻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몇 % 이상이어야 투자 배제 대상이냐를 정할 때 50%가 넘어야 투자 배제 대상으로 볼 거고 하는 식으로 정책을 짜거나, 정성 기준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너무 관대하게 설정해 원칙상 석탄 기업으로 분류돼 투자 배제 대상이 돼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좀 봐주자 하면서 자세히 보면 친환경도 아닌 전환 사업들을 다 허용해버리는 식으로 정책을 짜버리면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에도 장기 수익성 면에서도 거의 의미 없는 정책을 만드는 거나 다름없게 돼버리죠.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큰 영향력을 가진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행보에 많은 기업들과 시장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영향력에 비해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 발휘를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재 탈석탄을 지나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탈화석연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무적, 환경적 위험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금융권 전체에 형성되면서 화석연료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감축을 핵심 목표로 삼게 된 것이죠. 이제 곧 나오게 될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의 향방은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궁극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장기 안전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